생명을 소중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인류를 건강하게, 어수를 넘어 의의 길을 걸어온 의료인의 노고를 기립니다. 온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온 병원그룹이 함께하는 2025 제1회 대한민국 온의학대상, 오늘 그 뜻깊은 첫 발걸음을 함께할 10분의 수상자를 모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의학 발전과 사회 공헌에 이바지해온 의료인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학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요, 우리 의료인들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행복했을까?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정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데요. 우리 이정수 교수님부터 수상 소감, 그리고 처음 수상을 오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네, 먼저 제1회 대한민국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의대에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시키고 또 한 사람의 안과 의사로서 또 후배들을 이렇게 육성시키면서 묵묵히 일을 하다 보다가 이렇게 퇴직에 맞추어서도 이렇게 좋은 의학대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오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인데, 또 이런 좋은 상을 또 의료인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이렇게 상을 수여하게 하는 이런 좋은 행사, 의학상을 제정해 주신 또 우리 온그룹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수상을 선정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이제 근무한 지가 10년 차인데요. 어쨌든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진료팀 그리고 저희 연구팀이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서 그 부분을 성과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냥 환자분 진료가 좋아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들을 알아주셔서 이 상을 주신 걸로 생각돼서 그동안에 우리 팀, 저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그만큼 또 상금이 큰 만큼 이 상금을 또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됐었고, 어쨌든 저희가 같이 진료보고 있는 저희 팀과 연구팀 그리고 환자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상을 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첫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왠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똑같이 달려가는 환자를 향한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는데 제가 딱 들은 느낌은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게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박자 중에 한 박자는 제가 제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묵묵히 이런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또 병원에서 우리 원장님이랑 이사장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그런 또 한 박자가 저한테는 또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항상 의사라는 존재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의사의 힘만으로 다 낫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자분들이 또 잘 낫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팩터 중에 조그만 부분만 했을 테인데 이런 세 박자가 하여튼 잘 맞아서 이런 또 상까지 받게 되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더 정근 원장님과 이사장님 감사함을 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의학 부문에서 수상에 영광을 안는 박석주라고 합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의 교수인데 제가 어떻게 기초의학 부문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인데 나름 봉사는 봉사활동 좀 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라기보다는 본분이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건 원장님과 그리고 그린아트스에는 제가 봉사로만 비춰졌을 수 있고 사실 연구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봉사도 봉사지만은 제가 기초의학 부문을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드러나지를 않았고, 근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연구 쪽에 많이 했어요. 새벽에 2~3시까지 동무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은 너무 좀 감격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몰래 하고 있었던 것을 누군가 알아줬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울컥할 정도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상이라는 게 정말 잘해서 주는 1등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진짜 1등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정말 1등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온의학대상 1회에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면서 또 온의학대상을 온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국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 부분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온 의학대상 초대 수상자 중에 선정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 관련된 상을 받게 되어서 좀 마음도 무겁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이제 후학 양성에 더 이제 공을 들이고 깊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신 온 사회 공헌 재단에서 하시는 사회 사업이나 여러 사회 공헌 같은 부분을 저도 잘 배우고 앞으로 비단 이제 진료나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정한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한의학 부분 대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그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쁨, 당연히 상을 받으니까 누구나 기쁜 마음이 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약간 무거운 짐을 또 이제 지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격려 차원의 어떤 상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이게 제가 받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저희 가족의 지지와 함께 제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이 한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에 있는 트로피와 상장 그리고 이제 상금이 이제 주어져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그 상금은 저희 원광대학교가 이번에 통합의료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주어진 상금을 가지고 원광대학교가 여기 여러 분야에서 모두 수상을 하셨는데 통합의 마음으로 해서 통합의학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의학대상 1회 수상을 특별 공로 후보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용범입니다. 제가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특별 공로라고 하는 게 없는데 왜 제가 이게 수상자로 됐을까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근육병 환자들을 진료를 매진하면서 참 이렇게 해줄 만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육병은 계속 애들이 나빠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해줄 걸 찾다가 호흡제압이라는 거를 접목시켜서 근육병 호흡제압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지지가 있거나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연락을 받고 또 이번에 상금도 주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그 근육병 환우들을 위해서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온 그룹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 제1회 대한민국 온의학대상이라고 적혀있네요. 앞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많이 떠오르는다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온의학대상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2년간 해외 생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개성공단에서의 8년인데요. 그 기간에 남북협력병을 통해서 벌써 2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들 그것이 다 잊혀져 가고 또 가치가 또 있어져 가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게 또 그 상황을 또 축하해주고 또 시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또 알지 못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해왔던 특별히 우리 그 당시에 김영남 과장님이셨는데 지금 그때 뭐 출입 안 잡아주고 못 올라가니까 그때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2012년 12월 31일 날까지 일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날 그 북한 직원들, 남북협력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이제 통일되면 만나겠네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통일되면 만나야 되겠네요 하면서 헤어질 때 그때 참 가슴이 찡하던 그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우리가 이별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회가 나면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참 지금 어느 나라든 지금 봉사로 가려면 갈 수 있지만 그것만은 이제는 갈 수 없는
또 현재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참 찡하고 안타깝고 또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상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의학대상의 1회에 버금나는 앞으로 또 그런 삶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그 열대의학센터 대구의료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해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질병들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 되고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이 나라에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열대의학 부분에서 여행의학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당분간 기여하면서 또 이런 영역에 있어서 많이 또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 성모학과 원장이고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혜입니다. 먼저 온 의학대상이라는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상 소식을 듣고 상금이 1,000만 원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3주간 모로코에서 비전케어 아이캠프를 하고 왔는데 1,000만 원이 이미 모로코에서 263명 수술하는데 잘 쓰여졌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케어의 그 활동 목표는 그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자고 저희가 여러 나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또 의사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온 병원 그룹이 생명을 소중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인류를 건강하게 라는 이런 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전케어의 어떤 활동 목표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뜻깊은 상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저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비전케어와 23년 동안 함께한 여러 자원봉사자들, 또 의료진들, 또 현지에서 돕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전케어는 묵묵히 저희들이 맡은 일들을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계속 치료하고 돕는 일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사실 가족분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눈을 밝히는 일을 넘어서서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는 비전케어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상을 주신 원사회공헌재단과 온병원그룹 정근 회장님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호 부분을 수상하게 된 정정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2월 달까지 온 호스피스 명동의 센터장으로서 현역으로 일하다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을 때 그 봉사자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근 이사장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우리 그 호스피스 협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단법인 출발할 때 정근 이사장님께서도 어떤 상금을 받으셨어요. 그 결핵협회에서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 상금을 우리 협회 호스피스 협회의 기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잘 운영을 하면서 기금이 지금 거의 고갈 상태가 돼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후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었고 몇 분의 또 이제 후원자가 또 K 이렇게 투척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상은 제 개인한테 주는 상이라기보다도 아마 이런 답답한 심정을 아마 가장 가까이서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제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그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아마 이 일이 아마 수상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맨 처음 와닿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금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기독 호스피스 협회가 지금은 병원 호스피스 협회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과 여러 가지 또 사업에 필요한 기금들도 많이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호스피스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금은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 그 소풍을 마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분의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 의도치 않은 답이 다 나와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이 처음부터 상을 받은 것을 다 또 기부하고 또 해요. 이분들은 정말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헌신, 그 다음에 또 돈을 헌신, 온몸을 헌신해서 이제는 좀 받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다 10분들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예, 본인들이 열심히 봉사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 돌볼 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상금 기부는 좋은데 다 또 김동영 원장은 어디 다 눈 백년 수상자 다 보냈다는데 다시 좀 받아서 90%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죠? 어떻습니까? 약속하십시오. 10%는 본인께서 뭐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우리 온의학대상은 정말 소중한 가족, 그리고 정말 이분들 위로를 해야 된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분이 없어요. 이분들이 가서 참 위로를 했지 사실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꼭 상금을 본인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미안하니까 꼭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한의학 부분 우리 이정환 교수님 통해서 이 순서대 N쪽으로 가겠는데요. 참 이분들은 이 평생을 헌신해 오시고 교육을 위해서 오시고 정말 봉사를 해서 오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서도 정말 놀랄 정도로 대단하다 한마디로 너무나 자격이 충분하다. 근데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못하더라. 후회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참 행복했던 보람찬 순간 그리고 또 힘들었던 순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보람찬 순간들은 이제 진료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 진료 보고 환자분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감사의 표현을 해줄 때가 항상 의사로서는 가장 제일 보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해외 의료봉사나 국내 의료봉사를 통해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그분들이 이제 손을 꼭 잡아줄 때 그럴 때 가장 저희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라는 이제 그런 것도 생기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어떤 지지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일하지 않고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팀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가고 함께 가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들이 아마 지금의 이제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힘든 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재활의학
질환이라든지 이런 희귀성 질환들에 대한 진료가 제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그 진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시작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답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국내에는 근육병 호흡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다닐 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의 학회나 혹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좀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정말 보람이 있었던 부분은 근육병이라는 병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못 걷게 되고 호흡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근육병 아이들을 진료할 때 애기도 있었지만은 이미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걔들은 우울증이 엄청 심해집니다. 우울증이 엄청 심해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하모니카 호흡잘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설득을 했죠. 많은 설득을 해서 꽤 많은 청소년기 근육병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아주 밝아지고 우울증도 극복하고 먹던 우울증 약도 안 먹게 되고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또 공연도 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공연비도 자기들이 직접 벌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특히 청소년기 환자들이 많이 밝아지고 웃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제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특별히 포커스를 이제 개성공단 또 북한 남북협력병원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제가 개성공단 가면서 8년간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내는 인도에서 계속해서 있었어야 됐고, 자녀들은 영국에 갔었고, 저는 개성공단에 8년간 서로 떨어져서 한 가족 세 지붕 그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 긴 세월을 보냈던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각자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또 살아왔던 그 모습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없고 뭐 생일 때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개성공단에 가면 앉아있는데, 어느 날 생일 되었을 때 북한 간호사 한 명이 원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돌아갈 때 가방을 하나, 종이 가방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내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장님 혼자 계시고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생일상 챙겨주라고 종이 가방을 이제 혼자서 드시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열어보니까 뜨거운 쟁반과 도라지 무침한 쟁반, 오이 무침한 쟁반, 그리고 그 인삼주 한 병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없는 살림에 그래도 감사의 표현으로 딸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 일생 그 생일상 중에는 가장 기억나는 그 혼자 외롭지만은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생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 같이 전달되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것이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기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모로코 가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인구 100만 명당 안과의사가 한 명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부산시 인구가 300만 주변에 400만까지 된다 그러는데 거기 안과의사가 3명만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그런 곳에서 우리가 가서 수술을 할 때 그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수술하고 안과 수술은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수술받는 환자들은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환자들이 없습니다. 조금만 안 보여도 빨리빨리 수술하려고 또 쉽게 수술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보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안과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고 수술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눈을 다시 보게 돼서 가족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을 볼 때 그 얼굴이 바뀌는 그 표정을 보면은 내가 진짜 안과 의사가 된 그 보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나가서 그 환자들을 볼 때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중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여기 우리 정근 원장님도 안과 의사시기도 하지만은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은 우리가 비행기값을 내고 가서 수술을 하려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와 힐러가 안약들이 10만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저희가 263명 지난주에 2주간 벌써 수술했는데 인공수정제 값만 3천만 원이 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웠을 때가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 때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그만둘 뻔했거든요. 그때 모르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명으로다가 후원해줬던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후원을 하시면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짧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로서 지금은 그 연차로 따지자면 제가 74년도에 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그래서 50년차 간호사가 지금 넘은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또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것을 알아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큰 상까지 주시니 참으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힘든 때는 역지사지를 해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주위 동료 간호사들 아니면 선배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 때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갔을까 이런 상황 때는 어떻게 했을까를 곰곰이 혼자서 방콕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마 제일 보람차게 느꼈던 일은 저희들 안과학회에서 안과학회 역사가 한 78년 정도 되고요. 여기 이사장이 이제 23분이 나왔습니다. 23분이 나왔는데 비수도권 출신으로서 이사장 하신 분은 딱 2분이 있어요. 15대 이사장인 경북대 출신의 안과 교수님이 한 분 하고 그 다음 제가 아마 22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이 23대인데 제가 요 앞전 안과학회 이사장을 했다는 것이 78년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부산 의대 출신은 아마 제가 처음이고요. 비수도권에서 2번째로 이제 안과 이사장을 하면서 그 안과학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학교 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꼈고 그럼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은 안과 의사로서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할 경우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그럼 치료 뒤에 그 경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제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 의사 같은 경우 누구든지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 때때로 심하게 더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실망감에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내과 계열 중에서도 전공하는 분야가 이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서 중증 응급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이제 저는 모든 의료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필수 의료, 비필수를 나누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필수 혹은 기피하는 그런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선배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신 걸 알지만 저도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을 대기 당직을 혼자 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당직을 말하자면 소위 이제 24시간 365일 이렇게 대기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도 뇌질환이라는 것들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과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을 때 당연히 제가 의사로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 당직의 보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이 영역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 같이 하는 동료들, 그리고 같이 하겠다는 동료들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또 지키고 있고 제가 또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가 하면서 보람 느낀다, 즐겁다 이런 부분 보여주니까 환자분들도 도움을 주시고 또 주변에 동료도 생기고 이래서 사실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정 사태가 터지면서 또 이제 오리우중 상태인데 여전히 저는 그래도 그런 동료들과 환자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뵈면 상을 받으면서 또 이 상을 준비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을 뵈니까 저는 또 그렇게 제가 힘들었다고 했던 게 그렇게 또 어찌 보면 또 작은 일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의 이제 노하우와 이런 이제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 등을 저도 좀 장착해서 의정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이런 필수적인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동료들이 좀 꼭 의사가 아니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 방사선사분들, 저는 응급실의 응급구조사분들 다 같이 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것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은 힘이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의과대학 들어왔을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꿈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데 이게 미적분 문제가 아직 안 풀려갖고 시험지를 내야 되는 시간은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머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면은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직도 지금 제일 기쁘고 좋은 순간은 그것도 또 꿈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항상 어떤 첫 수술을 하거나 어떤 남들이 안 한 수술을 시작할 때 특히 최소 침섭 수술이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절개를 하면은 피가 나더라도 그냥 손으로 누른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이게 내시경 수술은 그게 굉장히 어느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터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터져서 수술 시야가 전부 피바다로 바뀝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옆에 혈압을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게 잠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고 빨리 깨자 해서 깼을 때 그게 정말
잠이 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요즘도 꿈을 그렇게 한 번씩 꿉니다. 그걸 깰 때마다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괴로움은 즐거움과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전체 제가 지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사실은 흉백과라는 과가 제가 교수되고 한 10년 지나도록까지 계속 레지던트 전공의가 없으니까 계속 매일 당직이에요. 그리고 수술하고 당직하고 수술하고 당직하고 하다가 이 순간을 언제 벗어나서 도망치지 하고 있는 차에 제가 미국 연수 갈 기회가 교수되고 한 11년 차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던 당직하시는 교수분들 설득을 시켜서 약 한 3개월 이상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설득 끝에 제가 가족과, 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족과 같이 가게 됐다는 게, 그동안 같이 지내지 못했던 그 주말, 그리고 특별히 빨간 날은 항상 응급수술이 있고, 그리고 또 당직하고 이런 시간들을 1년 만에 보상을 하자는 생각으로 너무 저는 가족들이 그렇게 같이 지냈던 시간이 그 꿈보다는 훨씬 한 100배 정도 이상의 아직도 즐거움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제일 따뜻한 품과 자기의 역시 영혼을 나눌 수 있는 1순위는 역시 가족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다행히 여기 온병원에 와서 우리 정근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에 아직도 있었을 군번인데 빨리 저를 구출시켜 주시라고 지금 이렇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하면서 열심히 환자도 보고 이래 있는 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즐거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뭔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환자가 치료가 잘 되겠죠. 보통 그 병원에 오면 그 미화원만 알아도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이렇게 더 그렇게 하면 더 잘해주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내가 지인의 담당 의사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인이 아무 없어도 이 사람은 나의 환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누구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사가 다 그럴 거예요. 이 환자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환자 캐릭터가 뭐 이상하거나 잘 몰라주더라도 본인이 진짜 어려운데 이걸 해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이렇게 스스로가 제일 뿌듯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결국 나빠지는데 라고 생각할 때 뭐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또 기초의학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밤에 이제 12시, 1시 뭐 이때 이제 동물실험실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더듬어서 불을 켜고 이제 보통 이제 밤에는 불을 끄거든요. 동물들도 이렇게 야행성으로 이제 시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불이 침침하지? 좀 시설부에서 좀 제대로 형광등을 좀 갈아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침침한 불에서 작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외선 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내가 자외선 등 밑에서 작업을 했구나. 보통은 이제 태양 자외선도 가리려고 선크림 바르는데 저는 그 형광등 밑에 가서 더 가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 부분에서 상을 받은 그 경험으로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 제가 같이 일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독립해서 잘 진료하고 독립된 이제 교수로서 의사로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이고요. 저는 물론 오늘 이 순간도 아마 제 인생의 하나의 큰 즐거운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상을 받은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여러 의학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이 자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딱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무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배울 때는 저를 든든하게 서포트해 주시는 스승님이 계셨고 지금 제가 독립해서 반대로 교육자로 일할 때는 또 반대로 저를 이제 지지하고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제자나 그 후배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마 제가 큰 어려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전공의가 없는 힘든 시기에도 제가 저희 팀에는 저희 분과를 하고 있는 5명의 이제 임상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께 오늘 상을 받다 보니까 더욱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의 수상자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순수하신 어른이들이구나. 정말 감동이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시죠. 근데 이 의사들은 보면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환자들은 우리 의사를 사람으로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초월자. 의사는 전부 다 해야 된다. 모두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의료와의 또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의사들의 기본 마음은 이렇게 여기 계시면 똑같아요. 대한민국 의사들 대부분 같아요. 순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의사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정말 10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존경받는 우리 어려인들인데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교수님부터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제 자신을 또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또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바라는 거는 저희들 후배들이나 그 의사가 되는 분들에게 조금 목표의식을 조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의식을 아주 그냥 보편적이기보다는 조금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보고 조금 전진하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환자분을 볼 때 항상 환자를 대할 때는 가능한 환자의 입장을 조금 배려해주는 그런 게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본인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을 때 겪는 그런 경험을 한번 되돌켜 보시면은 자기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보다 좀 더 나은 의료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사실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온의학대상을 받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제가 사실 혼자 하는 거는 되게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상도 받고 점점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팀으로 어떻게 이제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든 또는 연구든 어쨌든 제가 구축할 수 있는 팀들이 좀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성공시켜내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 그 본병원의 환자분의 그 치료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다빈치 로봇 SP 수술 기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그게 특별한 적응증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적응증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폐암 수술을 다빈치 SP 기계를 이용하면 정말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훈련을 통해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 수술을 한번 해봐서 좀 보편화되게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필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폐암 수술 명의이시거든요. 폐암을 로봇 수술로 한번 해보시겠다.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순주 교수님. 거창하게 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데에서 아주 핀포인트지만은 그게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어느 날 가장 큰 게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냥 저 앞에 오는 한 명 한 명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런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연구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뭔가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대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박순주 교수님께서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또 더 잘 보시겠다 하시면서 연구하는 분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와 진료, 교육 부분에서 제 주변에 많은 후배나 제자들에게 더 배울 점이 많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국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 부분에 굉장히 새로운 또 대한민국 발전, 또 안과 부분에 로봇 수술을 도입해서 또 세계 최고의 안과 의료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꿈 꼭 실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정환 박사님. 예. 처음에 그 상을 수상한 소감 중에 있어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무거운 마음도 있다고 한 게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격려 같은 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의세, 즉 우술로서 세상을 구하라는 말처럼 제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시면 가족도 좀 돌봐주십시오. 예. 네.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중환자 재활 호흡자를 하다 보니까 제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이 중환자실에 있거나 일반 병실에 있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그런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가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교수로서 일한 지가 벌써 2002년부터니까 23년째인데요. 제가 하는 파트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 전공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파트에는 제가 하는 파트를 같이 도와서 일할 의사를 아직까지 제 제자를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재활의학과 영역의 파트가 워낙 많고
80% 이상은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출퇴근이 아주 일정하고 응급이 전혀 없고 그런 파트가 제의학과의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저같이 응급실에도 가야 되고 중환자실에도 가야 되는 이런 파트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꿈이 있다면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제 파트를 받아서 해줄 수 있는 제자 한 명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로학과 지원하실 분은 꼭 신청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대구 의료원에 있는 그 열대의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열대의학이라고 한국만 제대로 안 하지 전 세계 다른 나라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만 한국이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여행 가기 전에 그 예방접종부터 예방약 또 돌아와서 그 증상이 있을 때 진단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국제 감염이 전 세계 너무너무 많은데도 좀 잘 등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의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트로피컬 메디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환자들도 출필면 만필고 떠나기 전에 꼭 병원에 와서 이런 걸 좀 상담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하고 가서 안전한 여행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저 중남미, 동남아시아 또 그리고 중동 이런 지역에 갈 때는 꼭 한번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에 이 영역에 있어서 좀 저도 많이 개발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 대구에 있어서 잘 발견해서 3일 만에 치료해서 퇴원시키고 또 아프리카로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은 모르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조금 기회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거 조그마한 병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처럼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관심 갖고 서로가 애를 쓰고 또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같이 이렇게 수상자 여러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감동스러운 얘기들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비전케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선물처럼 받은 것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함께 하게 된 게 굉장히 큰 그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수상한 자리가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자리 같은데 제가 남은 그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병원들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에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열악한 병원의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내 의정 이런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배워서 남주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장수 현역 활동 간호사로서 남고 싶고 9988-234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온의학대상.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환자가 아플 때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 곁에 묵묵히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아플 때
도와주시는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의료기사 여러분 모두가 힘내시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